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자들의 코딩 생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스위프트의 강력한 기능, 바로 매크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크로는 스위프트 5.9 버전부터 도입된 기능으로 반복적인 코드를 줄이고 코드의 표현력을 높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반복되는 코드를 작성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오늘 매크로에 대해 배우고 나면 이런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위프트 매크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매크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크로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컴파일 타임에 코드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러가 우리가 쓴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데요. 매크로는 이 번역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거나 기존 코드를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똑똑한 비서가 우리가 시킨 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매크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즉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용구 코드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데이터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교 연산자나 해시 함수를 구현해야 할 때 이전에는 모든 모델에 일일이 코드를 복사하고 붙여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를 사용하면 단 한 줄의 코드로 이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코드의 양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작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코드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매크로를 활용하면 훨씬 더 표현력 높은 API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로직을 매크로 뒤에 숨기고 개발자는 간단한 명령어나 속성 하나만으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스위프트 매크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프트 매크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프리스탠딩 매크로와 어태치드 매크로입니다. 첫 번째 프리스탠딩 매크로는 이름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매크로입니다. 보통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코드의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스위프트에 내장된 기능 중 하나인 해시 워닝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해시 워닝을 코드에 추가하면 컴파일 시점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데 프리스탠딩 매크로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특정 값을 계산해서 반환하는 표현식 매크로나 새로운 변수나 함수를 선언하는 선언 매크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매크로를 만들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코드를 생성하는 매크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태치드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는 골뱅이 기호, 즉 assign으로 시작하며 클래스나 구조체, 프로퍼티 같은 기존 코드에 붙어서 그 코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대부분의 매크로가 바로 이 어태치드 매크로에 속합니다. 어태치드 매크로는 그 역할에 따라 또다시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그중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멤버 매크로는 타임 내부에 새로운 멤버, 즉 프로퍼티나 메서드, 이니셜라이저 등을 추가해주는 매크로입니다. 예를 들어 add completion handler라는 매크로를 비동기 함수에 붙이면 해당 함수의 콜백 기반 버전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eer 매크로는 매크로가 붙은 선언과 동일한 스코프에 새로운 선언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변수에 매크로를 붙이면 그 변수와 관련된 새로운 변수나 함수를 그 옆에 나란히 만들어주는 식입니다. 액세서 매크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매크로는 프로퍼티에 게터나 세터 같은 접근자를 추가해줍니다. 예를 들어 add logged라는 매크로를 프로퍼티에 붙이면 해당 프로퍼티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로그를 남기는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퍼먼스 매크로는 특정 타입이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그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구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스위프트 UI에서 자주 사용하는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만들 때 add observable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매크로 하나만 붙이면 클래스가 옵저버블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필요한 모든 코드가 컴파일 타임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러한 매크로들은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코드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인 매크로 확장을 통해 작동합니다. 개발자가 코드에 매크로를 사용하면 컴파일러는 해당 매크로의 구현부를 찾아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매크로는 스위프트 신텍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현재 코드의 구조를 분석하고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여 컴파일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이 생성된 코드를 원래 코드에 붙여넣은 뒤에 전체 코드를 컴파일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빌드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런타임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개발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매크로를 사용할 때는 코드를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매크로를 통해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고 유지보수가 쉬워지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스위프트 매크로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크로는 컴파일 타임에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수정하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둘째, 매크로를 사용하면 반복적인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줄이고 더 안전하며 표현력 높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크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프리스탠딩 매크로와 기존 코드에 붙어 기능을 확장하는 어태치드 매크로로 나뉩니다. 스위프트 매크로는 현대 앱 개발에서 생산성을 한 차원 높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매크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보면서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코딩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